우리가 늘상 사용하는 남도 사투리는 보존해야 할 가치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촌스럽다는 편견이 많습니다. 사투리가 향토 말이라면 서울말은 서울 사투리로도 볼 수 있을 텐데 말입니다. 한글날을 앞두고 문현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000년 전국에서 처음으로 사투리를 주제로 만들어진 박물관. 이름은 와불안깨로 방문해 보라는 남도의 방언입니다. 와불안깨 박물관에서는 수천 점 골동품보다 남도의 사투리가 더 인기입니다. 떳떳하게 있지 않습니까? 뭐 부끄러운 것이 있습니까? 그 조상들 옛날 할아버지 할머니들 살아온 말 또 이렇게 나가 쓰는 것이지 않습니까? 전라도 사투리의 가장 큰 특징은 흔히 기역과 디귿, 비읍 뒤에 히읗이 나올 때 격음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점. 밥 한 그릇으로 발음할 게 밥 한 그릇, 못하다는 못하다로 읽힙니다. 걱정은 꺽정으로, 저기는 쩍으로 읽히는 등 된소리에 익숙합니다. 밥 먹었다가 전남에서는 밥 먹었을게로, 전북에서는 밥 먹었은게로 발음되는 등 전남의 언어는 인근 전북과도 다릅니다. 6학년. 6학년. 평소에 어떻게 사용하세요? 6학년. 삶과 문화가 녹아있지만 서울말에 밀려서 감추고 싶은 비밀로 여겨지기도 합니다. 그 지방 말에 동화돼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전라도 사람이 부산 가서 산다 하면은 경상도에서 산다 하면 부산 말을 쉽게 써져 버려요. 제주도는 이미 2007년 지역 언어를 지키겠다며 제주어 보전과 육성 조례까지 만들었고, 진주에서도 비슷한 조례 제정이 추진되는 등 당당하게 지키려는 곳도 있습니다. MBC 뉴스 문현철입니다. 유치원에서 배워온다는 이유로 자칫 소홀해지기 쉬웠던 한글 기초교육이 초등학교 저학년 교실에서 확 달라지고 있습니다. 전라남도 교육청은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읽기 곤란 학생이 나오지 않도록 하겠다며 한글 교육 책임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김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초등학교 저학년 교실에서 국어 수업이 한창입니다. 말의 재미를 찾아서라는 주제로 끝말 읽기와 말 덧붙이기 과정을 아이들은 선생님과 함께 놀이를 하듯 즐깁니다. 2015 개정 교육과정이 적용된 지난 2017년부터 달라진 초등학교 국어 교육 모습입니다. 개정된 교육과정에 따라 초등학교 1, 2학년 한글 교육이 68시간으로 기존보다 2배가량 늘었습니다. 1학년은 한글 읽고 쓰기 등 기본 교육과정을 이수하면서 받아쓰기 등이 사라졌고 2학년은 학생 개별 심화 지도 과정이 추가됐습니다. 처음은 학교 오는 학생들이 한글을 전혀 모른다고 생각을 하고 한글을 이제 학교 현장에서 지도를 하고 있고요. 전라남도 교육청 조사 결과 전남 지역의 읽기 곤란 학생은 전체 초등학생의 3.4%인 540명. 도서벽지와 농어촌 지역이 많아 타 시도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 교육청도 이들 학생들의 한글 책임 교육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난독증이 의심되는 학생들은 전문기관의 의뢰에 도움을 주고 있고 읽기 부진 학생에 대해서는 맞춤형 개별 지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전반기에는 2학년에서 6학년까지 전수조사한 결과에 대해서 그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달라진 한글 교육에도 불구하고 해마다 읽기 곤란 학생들은 증가하는 것으로 조사돼 교육당국의 해법 찾기에도 고민이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윤입니다. 70평생 한글을 깨치지 못하다 뒤늦게 배운 할머니들이 책까지 출판했습니다. 이들에게 한글은 황혼기의 제2의 인생을 열어주는 소중한 계기가 됐습니다. 박민주 기자입니다. 올해 69살의 황지심 할머니. 군대 간 오빠가 보내준 편지를 읽지 못했던 어린 시절 사연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한평생 글을 읽지 못했던 할머니는 이제 에세이 작가가 됐습니다. 3년 전 깨우친 한글 때문입니다. 울기도 많이 울었어요. 답장을 못 해줘서. 전번에 이제 이 책 나왔을 때 갖고 갔어요. 팔남매가 다 보고 눈물도 났어요. 올해 76살의 장선자 할머니. 어려운 가정 형편으로 글을 제대로 배우지 못했던 시절을 작품에 투영시켰습니다. 글은 황혼기 제2의 인생을 열어주는 계기가 됐습니다. 나도
이렇게 글을 몰랐다가 배우고 본 게 세상이 다시 백이고 글을 배운 것이 이렇게 좋은 것인지를 참 몰랐어요. 순천 소녀시대로 불린 20명의 할머니 작가들은 내년에 두 번째 에세이집을 낼 계획입니다. 할머니 작가들은 미국에서 그림책 전시회를 갖고 공감과 호평을 받기도 했습니다. 소녀시대 어머님들의 성공으로 인해서 다른 분들도 관심이 많아가지고요. 다른 책들도 지금 만들고자 하고 있고요. 저마다의 사연으로 제때 글을 배우지 못했던 할머니 작가들. 우리 말과 글은 인생 2막을 열어주는 힘이 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민주입니다. 오늘은 한글날입니다. 광화문 광장에는 한글을 창제한 세종대왕 동상이 서울의 상징물로 세워져 있는데요. 강진의 한 미술관에는 동상 자체 크기만 봤을 때 더 큰 세종대왕 동상이 있다고 합니다. 김야원 기자입니다. 강진읍 산자락에 위치한 강진미술관. 미술관 앞마당에 온화한 표정의 거대한 동상이 서 있습니다. 한글을 창제하신 세종대왕입니다. 동상의 높이는 6.3m, 폭은 4.8m 규모로 무게만 12.6톤에 달합니다. 기단석을 뺀 동상 자체 크기만으로 봤을 때 서울 광화문 광장에 있는 세종대왕 동상보다 더 큰 국내 최대 규모입니다. 광화문에만 이 세종대왕상이 있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강진에 여행 와서 보니까 이렇게 더 큰 세종대왕상이 있어서 정말 깜짝 놀랐어요. 강진미술관에 세워진 세종대왕 동상은 김재영 관장이 사제 10억 원을 들여 만들었습니다. 교육청과 학생들의 미술관 체험학습 추진을 위해 의견을 나누던 중 우리나라 위인들의 동상 설치 제안을 받고 제작하게 된 겁니다. 세종대왕처럼 훌륭한 인의 동상을 미술관에 설치해 놓으면 많은 분들이 와서 보고 세종대왕을 한 번 더 생각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존경받는 왕 가운데 한 명으로 꼽히는 세종대왕. 강진에 있는 국내 최대 규모의 세종대왕 동상은 학생들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강진을 찾는 관광객들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야원입니다. 어머니의 땅을 찾아 진도의 한 섬에 귀촌한 캘리그래피 작가의 한글 사랑이 유별납니다. 어선의 캘리그래피로 배 이름을 쓰고 섬 주민들에게는 한글 문패를 선물한 데 이어 이번에는 큰 고목에 훈민정음 해례본을 새겼습니다. 신광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진도 팽목항에서 카페리선을 타고 30분을 달리면 새들의 고향으로 불리는 조도군도에 닿습니다. 다리로 연결된 두 개의 섬, 하조도 신전해수욕장이 내려다 보이는 삼비탈은 한글을 그린 그림으로 가득합니다. 5년 전 조도로 귀촌한 석산 진성영 작가는 이곳에서 80일 만에 훈민정음 해례본을 새기는 작업을 마무리했습니다. 서해 유송령의 징비록에서 영감을 얻어 만든 석산체로 새긴 훈민정음은 모두 108글자. 작가는 작업하는 과정에서 훈민정음을 창제한 세종대왕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다고 말합니다. 민족정신의 힘, 인너체의 힘으로 국민들을 마음의 위로를 드리고자. 죽은 지 20년이 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이 팽나무는 캘리그라피 작가에게 화선지보다 더 훌륭한 그림판이 됐습니다. 한국 1세대 캘리그라피 작가인 진성영 씨가 귀촌한 이후 조도 지역에는 다양한 한글체 문패가 늘었습니다. 심지어 어선 뱃머리에도 캘리그래피로 새긴 한글 선명으로 만성과 무사고를 기원하고 있습니다. 글밭을 조성하는 게 목표입니다. 그래서 어찌 됐든 간에 이번 훈민정음 해례본이 아마 그 글밭을 조성하는데 밑거름이 되지 않았나. 어려운 농가, 소상공인의 간판 상호 등을 브랜드 글씨로 재능 기부하고 있는 진성영 작가. 마치 참선을 하듯 80여간을 지샌 훈민정음 해례본 작업을 통해 한글을 통한 공동체 회복이라는 꿈을 꾸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신광합니다.